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의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한 지방은행의 설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강원연구원 황규선 박사 모시고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규선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방은행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지방에 본점을 둔 은행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지방은행의 개념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지방은행은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영업 기반을 두고 있는 은행으로 지점이 전국적으로 개설되어 있어 영업 규모가 광범위한 그런 시중은행과 대비되는 은행입니다. 네네. 실제 이 법적으로는 은행법 8조에서 자본권 규정을 하면서 지방은행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에 본점을 두고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강원 도내에서는 23년 전에 금융 구조조정 여파로 현재 지방은행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건지 좀 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지방은행의 역사를 보면은 1967년도에 정부가 이제 지방은행 설치 정책을 실시합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연두 교수에 따라서 1도 1은행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결과로 전국에 모두 10개의 지방은행이 설립되게 됩니다. 강원도에는 1970년 4월 달에 강원은행이 설립되었고요. 그 이후 강원은행은 이제 지역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축 역할을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외환위기 여파로 금융 구조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1999년 9월 달에 그 당시에 조흥은행, 현재는 신한은행이죠. 이 은행이 이제 인수합병되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네. 전국적으로 모두 당시 10개가 설립되었다가 4개가 인수합병되고 현재는 이제 전국적으로 6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방은행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로 인해 이제 심각한 역외 유출 현상이 제기됐다.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예, 그게 이제 자금 역외 유출하고 이제 성장을 좀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근거로 하는 은행이 없어지면서 자금 역외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하고 있는데요. 실제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방은행 퇴출 전후 시기, 그 예금과 이제 대출 비율 추이를 비교해봤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은행이 현재 있는 지역하고 강원도를 비교해보니까 그 1997년 말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가 예금 대출 비율이 112%였습니다. 아, 네네. 반면에 이제 지방은행이 소지하고 있는 현재 6개 지역 평균은 114%였습니다. 뭐 큰 차이가 없는 예. 그 상황이네요. 그런데 2022년 7월 말 올해 기준이 되겠죠. 네네. 그때 와서 보니까 강원도는 예금 대출 비율이 72.9%. 아, 네네. 반면에 네. 지방은행이 현재 있는 6개 지역은 그 144.6%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해석하면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역에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예금한 돈들이 지역 기업에게 대출되지 못하고 우리 지역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그런 빠져나가고 의미입니다. 있다. 예. 네네. 그와 함께 또 이 지방은행 퇴출로 인해서 이 금융 환경 변화가 있으면서 그 지역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 걸로 이게 판단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지방은행 퇴출된 기간 전후 5년간 성장률을 비교해 보니까 뭐 전국 평균이나 수도권 평균 이게 보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방은행이 퇴출되기 이전 기간 평균 성장률이 4.2%였는데 네네. 지방은행이 퇴출된 이후 평균 성장률은 3.1%입니다. 아, 무려 1%가 빠져버리네요. 1.1%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큰 거냐 하면은 전국 평균은 6.1%에서 5.9%로 불과 0.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지방은행이 모든 걸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주 성장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네. 그럼 이로 인해서 지방은행의 설립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뭐 이러니까요.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현재 충청권에 있는 지방은 은행 설립이 움직임이 가속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라는 그런 공약이 포함됐습니다. 네네. 그걸 이제 기화로 해서 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논의가 아주 활발한 상태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실제로 이제 남도가 그 소득 역외 유출이나 자금 유출이 심하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충남을 중심으로 아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보면은 작년 12월 달에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공동추진 협약이 있었고요. 네. 뭐 올해도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9월 29일에 그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그 추진 협의를 실시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청권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까지도 좀 지방은행을 설립을 해가지고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 이제 강원도에서는 2017년 단계적 논의 착수를 한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지방은행 설립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어떤 모습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도 실제로 이제 2017년 당시에는 그 주민 밀착형 지역은행을 설립하려고 위원회도 설치하고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네. 당시 이제 지역경제 3법 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좀 뚜렷한 활동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가요. 그 이후에는 이제 주로 중소기업 유관기관을 포함해갖고 지역 경제계에서 네네. 지방은행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간헐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서 최근 그 지방 언론에서 좀 필요성이 제기되다가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 그 정책 톡톡 1호 발간으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원도 역시 이제는 늦지 않게 지방은행을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더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이제 앞둔 강원도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방은행 설립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일 텐데요. 그 이유가 이 특별자치도가 이제 우리 강원도의 장기적 번영을 가져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고도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지역 경제 성장과 구조 고도화에 걸맞는 금융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하락과 성장을 좀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특별자치도에서 중요한 게 정책 분권을 실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 정책 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금융주권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 실제로 이제 지방 분권화가 진행될수록 지방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지역 경제와 밀착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금융 부분에서 최소한의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의 비전 달성, 이것도 좀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년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서 그 정책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지방은행이 필요하다 하는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아무리 법안이 만들어지고 특별자치도가 설립이 되더라도 최근에 금융자본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정책이 추진되는 데는 추진력을 얻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과 지방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은 실제 특별자치도가 실현이 됐을 때 정책 추진력을 얻는데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이 되는지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요 문제는 크게 한 4가지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금 역의 유출을 억제할 수 있고 지역의 금융 중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제 지역에서 조달된 자금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경제 주체에게 돌아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지역 경제 주체에게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면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또 하나가 이제 지방은행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역의 신용 창출 기능이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창출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지역 경제 주체들이 우리 지역 경제를 좀 진작하는 효과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생산이나 소비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아주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방은행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지역 금융 기반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또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실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지만은 시중은행 그 점포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금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방은행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문제 해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지방은행은 일단 제1금융권 은행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제2금융권 그 기관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일반 시중은행과 마찬가지의 그런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주 이게 중요한 기능인데 지역 경제 자금 공급원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은 중소기업이 그 우리 경제에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는 주축입니다. 근데 이 중소기업에 대한 그 자금 공급을 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방은행인데요. 그건 실제 이제 우리 법적 규정을 보더라도
지방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의무 비율이 60%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정해져 있군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중은행은 4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의무 대출 비율이 15%포인트 차이가 있습니다. 이만큼 지역에 그 작은 공급량을 더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가 되겠지만은 특별자치도 시대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정책 분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기초를 우리 형성하는 게 바로 지방은행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제 특별자치도가 우리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핵심이 될 게 정책 분권이 되고 또 정책 분권의 핵심은 경제 산업 정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실효성 있는 지역 경제 정책과 산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선진적인 지역 금융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방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난 23년간 설립이 되지 못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지방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떤 요건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법적 요건이 있는데요. 물론 뭐 우리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은행을 설립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은행법을 살펴보면은 지방은행 설립 요건이 시중은행에 비해서 조금 쉬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드려보면 이제 대주주 정의가 이제 첫 번째로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로 제한하고 있는데 네네. 지방은행은 발행 주식 총수의 15%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설립 자본금을 보더라도 시중은행은 최소 1,000억 원 이상입니다. 근데 지방은행은 250억 이상이면은 설립할 수 있습니다. 4분의 1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동일은의 이제 주식 보유 한도 이거는 뭐 자본이 어느 한 곳에 그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한 조치인데, 오늘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은행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5%로 조금 완화된 규정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 자체는 시중은행보다는 조금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설립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군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적, 현실적인 난제로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사실은 많습니다. 앞서서 이제 시중은행보다는 규제 자체가 좀 약하다고는 하셨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어려움들이 있길래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예, 좀 문턱이 낮다고는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또 문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먼저 설립자금 조성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법정 설립자본금이 250억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뭐 인력 운영이나 시스템 구축 이런 초기 자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최소 한 3천억 원까지는 들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게 중론입니다. 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실예를 들어드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인터넷뱅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도 한 6천에서 8천억까지 소요되었다는 그런 이제 그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주주 출자 비율이 15%로 제한돼서 그 시중은행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이게 거꾸로 보면은 좀 더 높아야 되는데 그 15%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같이 자금력이 약한 지역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 투자를 해줄 만한 그런 큰 기업이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자금 조성이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문제 첫 번째 되겠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그 정책적으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고 있는 금산 분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산 분리 정책과 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 제한 같은 이런 좀 제한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은행을 설립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그 제약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조성하는 데 쉽지 않은 면이 있고요. 또 현실적인 문제로 아주 큰 문제가 그 필수 인력 확보 문제가 되겠는데, 이 지방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일반 시중은행과 유사한 규모의 그런 조직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 유능한 임직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인력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설립 초기에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은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인력이 필수이겠죠. 근데 이런 인력 확보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중은행보다는 설립이 쉽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 자체가 완화됐지만 그 절대치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250억이라고는 했지만은 최소 3천억 원 정도는 필요한 상황이고,
말씀만 들어도 액수 자체가 이제 쉽지 않은 액수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법안도 이제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실제 어떤 법안이 좀 마련돼야 하는 걸까요? 예, 지금 은행 설립에 아주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충청권 그 의원들이 이제 좀 입법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관련돼서 이게 제약 요소가 많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홍문표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한 게 올 3월 달에 있었고요. 네. 또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 올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보면은 지방은행 설립의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자본금 마련을 위한 그런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요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 상태고 국회에서 이제 계속 계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방은행 설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좀 필요한 방안들은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예, 우리 강원도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을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물론 뭐 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결국은 실행 가능성이 관건되지 않습니까? 네. 현 단계에서 이제 따져보니까 가장 유력한 안이 도민과 지역기업 또 연구기업들 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민주를 발행하는 방안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우리가 좀 지역 연구 대기업이 좀 없으니까 그나마 있는 그 관련 있는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안 이 두 가지를 이제 혼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그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안이 되는데 이 이유는 뭐 결국은 대규모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저변을 넓혀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도민주 생각을 한 거고요. 또 이렇게 지역 경제 주체들, 기업들을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들이 지역 기업에게 연결되게 되면은 책임성과 함께 또 지역 경제에서 어떤 연계성이 강화되는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안이 이제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또 저 박사님께서는 특별자치도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주주 요건 등 이제 설립을 제약하는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의무 대출 비율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신 규정을 보면은 그런 비율들이 있는데 그게 설립 이후에 좀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실제 이제 자치단체들이 금융기관에 금고를 유치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정하는데 이런 데서 우대 조치도 행안부에 또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면들은 이제 좀 지방은행에 유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현재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 그 법안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경우 이럴 경우는 우리가 지방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서 특례 조치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특례에다가 지방은행을 설립하고 또 설립 이후에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는 이 지방은행 설립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이 지방은행 설립이라는 게 민간에서 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역사회 전체 구성원의 관심과 역량 결집이 필요한데 여기에 중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자치단체가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도와 시군 이런 자치단체와 또 지역에 근거를 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 학계나 연구기관들이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거 뭐 모이고 회의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자치단체거든요. 예. 실제로 보면 충청권에서도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범노민 추진단을 발족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충청권과 연계하고 공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관에서 좀 주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방은행 설립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학술 행사를 한다든지 또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뭐 입법 추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또 이제 그 자치단체가 할 역할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현재 금융관계당국은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그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 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충청권과 공조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도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서 특히 도에서 좀 중심 역할을 해줘야 될 겁니다. 또 하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은행이 설립된다고 했을 때 재원 조성 문제에서 볼 때 자치단체 출자 출연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준비도 지방자치단체가 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뭐 한두 해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차근차근 좀 세밀한 준비를 꾸준하게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강원연구원 황규선 박사와 함께한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